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내가 꼭 가야만 하나?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 조국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남아있기는 한가? 라는 반문이 제 가슴속에서 되돌아왔습니다. 이 나라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의 모든 삶을 녹여서 이 나라의 한 점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 하겠습니다. 이제 승리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승리 없이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꿨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100년 대계를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교육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첫발을 내딛고 이제 시작합니다. 처칠의 말처럼 빅토리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론에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절대적으로 틀리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주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 것인가, 또 아니면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줄 알고 가능한 한 뭐는 팩트고 무엇은 오피니언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10월 달부터 탄핵이 되었던 12월 올해 연초까지를 보면 거기에 나온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촛불 집회에 뛰쳐나갔던 일 중에 그것이 뭐예요? 대통령이 머리가 텅 비어서 최순실과 같은 그런 무식한 여자에게 농락당해서 또 심지어는 뭔가 그 뭐 이런 사교의 그런 교주의 뭐 그런 영향처럼 해가지고 국정을 완전히, 그러니까 뭐 똑똑한 장관들이나 수석 비서관들은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점점 조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갖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부 그런 면에서 뭐 자기의 이권 개입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 전체적으로는 국정 전반을 최순실이 다 흔들었다 하는 주장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또 심지어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최순실이 뭐 사용했다고 하는 타블렛 PC 같은 것들이 발단이 돼서 거기에 보니까 뭐 대통령의 모든 수정문, 연설문 같은 것들이 거기 최순실에 와서 최순실의 손을 거쳐가지고 모든 것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국정에 비선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법적으로 지금 소송까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PC가 과연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의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사실은 여러분이 노력하기 전에 언론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측에서는, 피고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균형 있게 따져보면서 어떤 게 맞고 이것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이고 하는 것을 알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법치주의나 이성에 의한 판단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남대문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얘기하면 누가 이겨요? 안 본 사람이 이겨요. 그게 바로 외신기자클럽 전 회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법치, 논리,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그것이 이기는 사회가 될 때 이거는 지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저께 우리 졸업생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공군에서
파일럿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 공중 비행을 하다가 이렇게 막 돌기도 하고 회전도 빨리 하다 보니까 이 버티고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몰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바다에 그냥 처박혀 가지고 추락해서 죽는 그런 버티고 현상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 훈련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철칙이 뭐냐? 내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건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에 있는 것을 보고 해야지 정확하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심은 조석변이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틀릴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한 예가 뭐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라든가 미군 장갑차 사건 같은 것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얼마나 광우병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고 언론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언론의 조작 보도였고 허위 보도였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피해가 있었어요. 또 장갑차 사건도 밖에서 볼 때는 이거는 계기판이 그 탱크 안에서 고장 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거는 기계적인 사고였는데 그 당시에 뭐예요? 반미 운동에 이용당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피해를 봤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민심이나 이런 선동되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틀릴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뭐가 진실이고 무슨 편을 들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것은 꼭 해야 되는 must have는 뭐냐?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그래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는. 우리가 재판할 때도 여러분이 어느 친구가 와서 제가 나를 막 뭐라고 해서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하면 그 말만 듣고 여러분을 갖다가 죄인 취급한다면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요? 적어도 그 때렸다고 하는 사람, 피해를 줬다고 하는 학생을 불러서 소위 말해서 양자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그래도 물론 그 사실에 적합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그 다음에 문제일 수 있지만 적어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할 때 진실이 밝혀지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10월 달에 그런 언론 보도가 나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2월 달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엄중한 일을 국회가 처리했어요. 아직 재판을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언론에 나온 주장을 가지고 그대로 탄핵을 밀어붙여서 했어요. 이러한 예는 세계에 있지가 않아요.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재판도 하지 않은 것을 언론에 난 자료를 가지고 탄핵을 해서 대통령을 끌어낸다. 무슨 대통령을 개인이 끌어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은 헌법상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기 전에는 그 재임 기간 동안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거를 묻어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할 정도로. 왜냐하면 드라이버 시트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찌됐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드라이버 시트에서 나온 다음에 잘잘못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심지어는 지금 그렇게 소추했던 국회 측이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소추장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소추장을 변경해서 헌법재판소에 낸다. 뭐예요? 그럴 때에는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썬 걸 보니까 좀 부실하고 여러 가지 약화됐으니까 새로운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 의결하는 의결
기구, 다시 말하면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 기소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판 도중에 그걸 임의로 바꿔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이것을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가 쓴 지금 뭐 13개 그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소를 한 측과 국회 측과 또 이것을 반박하는 대통령 측과의 주장을 갖다가 거기다가 소개를 해놨어요. 긴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러한 것을 읽어보고 그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진영 차장을 한번 여러분한테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공부도 많이 하고 한 분이라 내가 한번 모시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언론의 입장이라는 거는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뇌물죄예요. 대통령이 최순실을 이용해서 삼성이나 뭐 20개 그 대기업에 돈을 받았다. 뭐예요? K재단이라든가 미르재단 같은 것에 해서 한 700억을 갖다가 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뇌물죄라고 했다는 거예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재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뭐 그게 좋은 관행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정권이나 정치권들이 전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 내라고 반강요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했던 기소장에는 뇌물죄라는 말이 없고 강요에 의해서 삼성 같은 데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피해자라고 명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걸 갖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날고 뛰는 특검에서조차도 거부당한 것은 뭐예요? 이건 뇌물이라고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서 그 700억은 대부분은 아직 남아있다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에서의 이권 같은 걸 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앞으로 법적인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사익을 취한 뭐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것으로 생각돼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경제 공동체다. 최순실이 지은 경제적인 그런 잘못은 다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고 대통령하고 거의 지갑을 나눠 쓰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하고 있는 것은 엮어도 이만저만 엮는 그런 허위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법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요. 이런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블랙리스트라든가 또 블랙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뭐 알죠? 문화체육 부분에서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 소위 말하는 좌파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배제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헌법상에 있는 평등의식을 평등 기회를 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금 입장이고 그걸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 정권에서는 뭐를 했느냐. 야, 우리가 이제 그동안 피해봤던 이런 우리 편에 있는 좌파의 문화인들에게 더 선별적으로 그런 것을 줬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걸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못 받았던 걸 보상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해왔는데 그것에 반대돼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나 국가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데서 저항했던 고위 공무원들을 갖다가 너 그만둬라 좌천시켜라 이런 식의 했던 걸 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1급, 2급의 공무원들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권력 남용이다, 무슨 뭐 기회를 제한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과연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법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